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웨비나 진행을 맡은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안순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재택 원격 근무 등으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및 또 사스 활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잘못 관리되고 있는 아이디와 인증, 또 아이디 인증 인가 문제, 또 이런 API를 통한 악의적인 공격 등 또 다양한 위협에 기업들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서 내부 직원과 또 계약업체 및 파트너가 적절한 리소스에 적시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이덴티티 액세스 관리는 이젠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전 세계 만여 개 이상 유명 기업의 직원과 또 고객의 디지털 인증을 제공하고 있는 옥타와 함께 인증 솔루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의 장희재 상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와 또 옥타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소개를 할게요. 예. 저는 옥타 코리아에서 한국기술총괄 상무를 맡고 있는 장희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옥타는 그 아이디 애저 서비스라는 영역에서 저희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시작한 회사고요.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아이덴티티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표준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혁신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2008년도니까 사스 서비스 회사 치고는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한국에는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작년 정도에 들어왔는데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한국 법인이 설립이 된 지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 7분 정도의 이제 로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한국에서 뭐 작년에 저희 되게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렇죠. 고객사분들께서 문의도 주시고 실제로 사용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뭐 SK 그룹사를 포함해가지고 뭐 쿠팡이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카카오도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하고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들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활발히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옥타가 이렇게 한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상당한 비약적인 발전으로 뭐 고객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충분히 또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못 드린 그 답변들은 나중에 또 우리 옥타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또 설문도 또 진행을 해 주시면 또 소정의 또 행운도 드리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고대하시는 또 즐거운 퀴즈 시간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행운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상무님, 저희가 이거 오늘 한번 보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웹 표준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답변을 드리자면 그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네. 클라우드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에 기업이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맞춰가려면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을 표준 기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표준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개발을 하거나 자체적인 뭐 자체 표준을 또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변화가 되고 어떤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될 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개발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준 베이스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표준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표준이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사들이나 거기에 계시는 보안 관련된 이제 전문가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표준이잖아요. 네네.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보안을 다 이제 감안을 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표준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 내가 인증이나 인가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안 표준들을 보안 기준들을 맞춰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안전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런 표준 기반의 인증 인가 연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이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웹 표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또 보니까 이번 주제가 되는 또 웹 표준이 사물, 뭐 SAML, 뭐 사물이라고 맞죠? 사물이라고 네, 읽어도. 사물이라고 읽으시면 네. 됩니다. 사물과 그 오픈 아이디 커넥터가 있는데 네네. 그 인증 구현 시에 그 어떤 표준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시나요? 네, 이제 유즈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표준 다 지금 활발히 쓰이고 있는 표준이고, 사물은 좀 오래된 표준입니다.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표준입니다. 그러면 오픈 아이디 커넥트를 항상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자, 그 이제 엔터프라이즈 사스 솔루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슬랙이나 뭐 오피스 365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엔터프라이즈급의 사스 솔루션들은 이미 사물을 기반으로 한 엔터프라이즈 SSO 모듈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물 표준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OIDC는 언제 쓰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 OIDC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OIDC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이럴 때는 가장 최근에 나온 표준이고, 이 표준을 통해서 인증과 인가 부분까지 이제 OOS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인증과 네. 인가 부분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나온 표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고려 사항들,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의 네이티브 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버가 좀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는 오픈 아이디 커넥트가 좋다. OIDC를 하는 게 낫다. 네. 자체적으로. 그렇군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상무님과 함께 우리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표준 기반의 인증 연동 및 구현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무님 그럼 발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길죠. 디지털 네.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표준 기반의 인증인가 연동 및 구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젠다를 간단히 살펴보면 저희가 왜 모였을까요? 웨비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고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개요, 얘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 솔루션이죠. 옥타를 이용한 사물 연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모를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사물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OOS하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에 대한 마찬가지로 개요, 왜 생겨났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옥타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답변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웨비나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사물, OOS 2, 사물도 지금 2.0이고 OOS도 2입니다. 그리고 OIDC 등 인증인가 웹 표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표준 적용에 있어서 저희가 옥타라는 회사 내에 그 아이덴티티 플랫폼 밑에 옥타와 어스지로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끝나고 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물의 개요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사물이라는 거는 Secure Assertion Markup Language라는 이제 긴 얘기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사물이라는 웹 표준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인증 모듈 만드는 겁니다. 자,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로그인하면 나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고 간단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태초에 패스워드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패스워드라는 거는 웹앱과 그 사용자가 알고 있는 쉐어드 시크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쉐어드 시크릿을 웹앱에다가 입력하는 것을 통해 내가 저 웹앱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면은 굉장히 심플하겠죠.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웹앱과 저 웹앱에서는 이 아이디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를 각자 관리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쳐야 되고 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패스워드를 따로따로 쓰라고 권장을 드리지만 보통은 같은 패스워드를 쓰십니다.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다른 쪽도 침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디렉토리 서비스입니다. 뭐 LDAP이나 AD가 있죠. 가장 이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디렉토리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브 디렉토리입니다. 이 액티브 디렉토리는 도메인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로 보호되고 있는 네트워크 에어리아 안에서 이 아이덴티티를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내에서는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의 디렉토리 서비스, 그러니까 AD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사내에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이 다 네트워크 내에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파트너 회사 혹은 협력 회사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존이 별도인 곳에서도 저쪽에 있는 조금 더 작은 박스에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이 접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긴 하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식은 섀도우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 각각의 디렉토리 서비스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반대쪽에다가 이제 복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저쪽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려면 저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카운트를 사용하면 섀도우 어카운트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섀도우 어카운트 관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나타난 것들이 이제 크로스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뭐 켈베로스 티켓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크로스 도메인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지금도 이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대기업군,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군에 속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의 확인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하시려면은 외부에 있어도 뭐 VPN으로 네트워크에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다가 인터넷이라는 게 나타났죠. 많은 서비스들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에 보호되어 있는 네트워크 바깥쪽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예전처럼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의 뭐 기능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써니나 IBM 이쪽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페더레이션,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논의를 할 때 이 사물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자, 웹 어플리케이션 위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물 미들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물 미들웨어가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고 이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려고 할 때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션이 없다라고 하면 사물 미들웨어가 먼저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쪽에 사용자를 보내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쪽에서 인증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쪽에서는 시큐어 토큰을 발급을 해요. 그러면 이 시큐어 토큰을 브라우저가 이제 웹앱에 있는 사물 어댑터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이 사물 어댑터는 이제 브라우저 쪽에다가 세션 쿠키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용자가 이 세션 쿠키를 가지고 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형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사물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뭐 그 퍼블릭 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요런 기반 기술들이 이용이 되는데, 이러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보다 안전하게 인증을 처리하는 프로토콜로 나타난 것이 사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뭐 얘기는 알겠는데 뭐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연동을 구성을 할 때 뭐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겠죠. 옥타를 쓰면은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실제 연동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를 이용하면 이러한 쌈을 연동하는 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기존 디렉토리의 연동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뭐 AD나 LDAP하고 연동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AD 에이전트나 LDAP 에이전트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디렉토리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은 AD 없이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성을 하십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존 디렉토리가 없다라고 하면 옥타의 유니버설 디렉토리가 클라우드의 유저 레포지토리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물을 지원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스 솔루션과 연동을 위한 프리빌트 커넥터를 제공을 합니다. 뭐 이제 사물이 표준이기는 한데 이 실제 구현에 있어서는 어플리케이션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 없이 저희 커넥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최소한의 인풋만을 가지고 연동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을 해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커넥터가 없다 하더라도 사물을 지원하는 사스 솔루션이다 라고 하면은 저희의 사물 템플릿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연동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점들은 저희가 이제 싱글 사인온만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고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싱글 사인온 위에 사물 기반의 싱글 사인온 위에 저 스킨 방식이라고 해서 이 사용자 관리, 그러니까 사용자를 만들어주고 사용자의 정보가 변경이 되면 이거를 싱크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퇴사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를 이제 디프로비저닝 해주는 이런 사용자 관리 자동화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옥타를 이용한 사물 연동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 뭐 이제 기존 디렉토리 연동하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잠시만요. 네. 기존 디렉토리를 연동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보통은 AD와 연동을 하려면은 뭐 MS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ADFS라는 온프렘의 굉장히 좀 헤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페더레이션 처리를 하는 그런 구성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ADFS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페더레이션 서비스들이 하는 굉장히 무거운 기능은 클라우드 쪽에다 구현을 하고 저희는 이제 에이전트가 통신만 역할을 AD와 통신 역할만 하는 구성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도메인 컨트롤러와 통신이 되는 그 온프렘 서버에다가 저희 AD 에이전트라는 걸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사용자와 필요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이제 시큐리티 그룹이 있어요. 이런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AD 에이전트를 통해서 옥타에 가져와서 이 사용자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쪽과의 사물 연동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게 만들어 드려요. 자,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물 커넥터가 AD 쪽, 그러니까 디렉토리 쪽에 있고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 쪽에 있는 걸 보셨죠? 저희가 디렉토리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디렉토리에 있는 온프렘에서 다 구성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대부분의 처리를 하고 통신만 온프렘에서 하는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와 그룹을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 사용자를 그대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인증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D에서 사용하셨던 패스워드들, 그러니까 이런 AD 연동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미 AD를 사용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어서 뭐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되는 사용자가 이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는데 새롭게 또 아이디 패스워드를 지정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드시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클라우드의 전환을 굉장히 쉽게 도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쪽에 연동을 하시게 되면은 AD에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이제 사물과 연동이 되는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지 뭐 아틀라시안, AWS, 5365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연동해서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동 구성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한 연동을 구성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마다 방식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싱글 사인온 URL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좀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똑같은 내용들을 좀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정을 하실 때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빌트 커넥터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물 연동이 이제 기능 중에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쪽에 입력하실 부분은 구글의 테넌트 이름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물 2.0을 클릭을 하시고 저희 뷰 셋업 인스트럭션 내용을 보시면, 자,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 항목에 어떤 값들을 집어넣어 주시면 연동이 끝납니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까놓고 보면은 제가 뒤에서 이제 쌈을 그 템플릿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 템플릿에서 설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기본 구글이 원하는 방식대로 저희가 이미 다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고객들께서는 이거를 굳이 설정하실 필요가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표준 그 커넥터 이런 것들 말고 쌈을 템플릿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서 지금 제 옥타의 데모 테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엔드 유저의 경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리스 방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스라는 걸 클릭을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없이 기기에서 지원하는 바이오메트릭을 통해서 로그인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온 해서 들어가면은 저한테 할당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저희 대시보드에 쭉 보이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스에서 아까 보셨던 뭐 구글들도 있지만 이 쌈을 템플릿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쌈을 템플릿을 가서 보시면 제너럴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자, 쌈을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이런 설정을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싱글 사인온 URL이니 레시피언트 URL이니 어디언스 리스트럭션이니 뭐 어서션을 시그니처를 하니 많이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인크립트는 또 하니 많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구글의 리퀘어먼트를 이미 다 수용을 해서 그 내용들을 이미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구글 커넥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입력이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하나하나 지정해 줘야 되는 앱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UI를 통해서 입력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쌈을 어서션이라는 것을 보낼 때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그러면 어떤 이름으로 어떤 값을 보낼 것이냐. 저희 쪽에 있는 프로파일 정보 중에서 어떤 값들을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원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맞춰주는 그런 것들과 또 이제 이 사용자의 권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가 어떤 권한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내줄 수 있는 설정들을 여기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쌈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쌈을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어요. 혹시 국장님 지금까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너무 네.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따가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20분 정도를 이제 쌈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나머지 20분 동안에는 이제 좀 다른 표준인 OAuth와 OIDC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OAuth와 오픈아이디 커넥트라는 웹 표준은 그럼 쌈물이 있는데 이건 또 왜 생겨났는지,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 세팅이 조금 다릅니다. OAuth라는 건 어떻게 생겨났냐면 원래 이런 목적으로 생겨났어요. 자, 저희가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소셜 서비스, 그리고 링크드인을 생각하셔도 되고 페이스북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B2C 영역에서 생겨난 거예요. 아까 쌈물은 B2B, 이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많이 얘기된 내용이고요. B2C 어플리케이션들에는 이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거나 링크드인에 들어가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가입하셨을 때 혹은 주기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사용자를 여기다 초대를 하게 하려고 하니까 구글 연락처에 있는 사용자들을 불러오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B2C 솔루션들은 사용자를 많이 모아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는 예전엔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자, 구글에 이 API가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링크드인 어플리케이션이나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이 구글에다가 구글의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 API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이 API 엔드포인트에 링크드인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예전에는 구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봤습니다. 사용자의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물어보면 링크드인 어플리케이션이 마치 사용자인 것처럼 구글에 접근을 해서 구글의 컨택츠에서 주소들을 쫙 불러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딱 보시면 자, 페이스북이 2010년까지 이런 식으로 구글과 연동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페이스북으로 불러오고 싶어요라고 하고 이제 구글에서 지메일이나 뭐 야후 메일이나 이런 데서
당신의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면은 절대 여기다가 자기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들 넣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뭐 저도 친구들을 불러올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모두가 해피한 거죠. 단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링크드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 입장에서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링크드인이 사용자를 대신해서 들어오는 건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컨택츠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지메일에 있는 이메일을 읽거나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읽거나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줘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큰 보안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실 OAuth라는 개념입니다. 자, OAuth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유저를 대신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API를 접속을 할 때 필요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토큰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대신에 별도의 권한 스콥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스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한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큰을 가지고 특정 영역의 API에만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링크드인에서 어토라이제이션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은 구글의 어토라이제이션 서버라는 곳에 엔드포인트에 이제 그 사용자의 브라우저가 리다이렉트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구글에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죠. 링크드인에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용자가 구글에서 자기가 인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영역에 대해서 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한 컨센트 페이지라는 게 나옵니다. 링크드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구글에서 주소록에서 주소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allow 하시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어토라이제이션 서버에서는 브라우저에다가 어토라이제이션 코드라는 거를 던져주게 되고요. 그 어토라이제이션 코드를 받아서 브라우저는 다시 링크드인 어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링크드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한테 받은 어토라이제이션 코드에다가 자신의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미 정해놓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어토라이제이션 서버와 설정을 해놓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가지고 이 내용을 어토라이제이션 서버에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토라이제이션 서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주소록만 가져갈 수 있는 범위가 있는 액세스 토큰을 발급을 하고, 이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API로 호출을 하게 되면 딱 정해진 정보들만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라는 게 OAuth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OAuth라는 컨셉은.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화살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좀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가 아까 어토라이제이션 서버라는 게 있고 액세스 토큰이라는 게 있고 이제 구글의 리소스 API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내가 호텔에 갔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권을 보여주죠. 이거는 저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예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여주면 호텔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룸키를 줍니다. 그렇죠? 카드키를 줘요. 그러면 이건 액세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액세스 토큰은 뭐를 가지고 있냐? 이 마그네틱 안에 이 사람은 이 특정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 방만 들어갈 수 있지 다른 방에 들어갈 수 있진 않아요. 그리고 뭐 필요하면 짐에도 갈 수 있고 비즈니스 센터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카드키를 줍니다. 그러면 그 카드키를 가지고 사용자는 리소스 서버에 가가지고 입력을 하면 이 리소스 서버는 이 사람은 이 방에 대한 권한이 있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OAuth2는 원래 API 서버를 위한 액세스 토큰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가지고 인증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소셜 서비스들이. 지금 사인인 위드 구글, 뭐 카카오 로그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OAuth 베이스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느냐?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다 똑같은데 만약에 내가 링크드인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면 아까 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액세스 토큰이 날라오면 링크드인이 이 사람은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본인을 증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인증을 시켜줘야겠다 하고 인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 쿠키를 이제 브라우저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세스 토큰은 API 서버를 위한 거지 링크드인 클라이언트를 위한 게 아닙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억세스 토큰은 갖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셜 로그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 억세스 토큰을 가지고 유저 인포 엔드포인트에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걸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비표준 방식이다 보니까 소셜 로그인을 다 자기 개성대로 막 다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소셜 로그인을 연동을 하려면은 그 API 문서들을 다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인증을 구현을 해야 되는구나. 요런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오픈 아이디 커넥트라는 겁니다. 그 억세스 토큰, 그러니까 이제 OAuth 같은 경우에는 API를 접근하기 위한 인가에 대한 것이고요. 오픈 아이디 커넥트는 OAuth의 아까 보셨던 그 플로우 위에서 클라이언트의 아이디 토큰이라는 걸 발급하는 추가적인 절차를 표준화한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사용자가 누구다라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증에 대한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Auth 위에서 OAuth 플로우에 따라서 동작을 하지만 그때 발급하는 토큰이 억세스 토큰 위에 ID 토큰이 발급이 되고 이 ID 토큰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거죠. 아까 보셨던 플로우랑 다 똑같습니다. 복잡하게 그림 그려져 있지만 그런데 저기 지금 전달되는 게 ID 토큰이라는 토큰이 전달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API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링크드인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ID 토큰을 만들 때 JWT라는 이제 JSON 웹 토큰이라는 규격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점 2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3개의 영역이 있는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맨 앞부분이 이제 그 헤더에 해당하고 중간 부분이 이제 페이로드에 해당하고 마지막 부분이 디지털 시그니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그 암호화되어 있는 그 토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뭐 툴 같은 걸로 풀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코딩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디지털 서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변경을 하게 되면 서명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토라이제이션 서버에서 정당하게 이런 내용들을 발급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디 토큰을 가지고 사용자를 인증을 시켜주는 것이 오픈 아이디 커넥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오토라이제이션 서버에서 2개의 토큰이 나오는데 하나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거고 아이디 토큰이라는 건 클라이언트를 위한 거고 그 클라이언트가 특정 리소스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토큰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게 억세스 토큰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 아이디 커넥트는 OAuth2에다가 클라이언트를 위한 아이디 토큰이 덧붙여진 표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매일같이 쓰시는 그런 플로우에 OAuth가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모바일에서 특히나 더 그렇거든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나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인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뭐 아이디 패스워드 혹은 뭐 투팩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죠.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억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받게 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리프레시 토큰 같은 경우에 모바일 폰에 굉장히 안전한 스토리지에다가 리프레시 토큰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고 사용자가 이미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 이미 한번 로그인을 한 상태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뭐 사인인 버튼이 있든 아니면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든 했을 때 사인인 버튼을 누르면 기기 내에서 바이오메트릭으로 본인을 인증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오토라이제이션 서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디바이스 내에서 인증을 하고 그러면 인증이 됐다라고 해서 리프레시 토큰을 가져와서 오토라이제이션 서버에다가 자동으로 이 토큰을 리프레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간을 갖고 있는 새로운 억세스 토큰을 발급을 받아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API에 접근을 하게 하는 이런 형태의 구성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옥타를 이용한 오픈 아이디 커넥트, OAuth2 연동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아까 사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뭐냐? 이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디에 쓰이느냐?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좀 용이해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앱이나 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혹은 뭐 M2M 환경에 다 적합한 OAuth2의 여러 가지 플로우들을 구현을 저희 추상화해 주는 SDK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들웨어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플로우들, 이게 각각의 API 콜에다가 뭐 쿼리를 어떻게 날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상화해 주는 SDK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표준이긴 한데 이 표준을 굉장히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사용자 관리 중앙화. 이제 옥타를 이용하시거나 뭐 어스제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저희 서비스가 다른 엔터프라이즈 IDP, 뭐 이를테면 이 어플리케이션 접근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옥타를 따로 쓰고 있다, 혹은 뭐 AD를 쓰고 있다,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고 있다, 혹은 우리 고객들은 소셜 로그인을 시켜주고 싶다, 뭐 페이스북, 애플, 뭐 가능한 모든 것들 다 연동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에서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연동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쉽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앱에 대한 인증 정책을 설정하신다든지, 혹은 API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스콥과 어떤 클레임을 던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죠. 그리고 인증 인가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제 웹북이나 워크플로우 혹은 어스로 같은 경우에 룰이나 액션들을 통해서 인증 인가 플로우가 구현이 될 때 토큰을 변경한다든지 뭐 추가적인 로직을 구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준을 사용하는 것도 보안성이 되게 중요하지만 이 표준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는 뭐 ISO의 뭐 보안 관련된 표준들, 그리고 SOC 2 어디서 받고 있고요, CSA라든지 이런 인증들, 그리고 GDPR 같은 뭐 프라이버시 관련된 인증들, 그리고 글로벌 보안 관련된 표준을 굉장히 준수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내용들을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려면 사실 오픈 아이디 커넥트는 사물하고 달리 좀 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데모 앱 구성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에서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바일 앱을 준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모바일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리소스 서버랑 접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인증을 하고 인증에 대해서 아이디 토큰과 억세스 토큰을 받아서 리소스 서버에 접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라이브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이런 겁니다. 저희 쪽에 이제 SDK가 잘 돼 있다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라는 것들이죠. 저희의 이제 개발자 포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서버 사이드 웹 앱이라든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어별로 이런 SDK들이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SDK와 샘플 앱과 그리고 가이드,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여기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물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대로 제가 샘플 앱을 하나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코드인데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이쪽이 아니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SDK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SDK는 지금 보시는 한 4개 정도의 설정들을 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설정은 이제 프로덕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서버에 이제 환경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환경 변수에 들어가고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코드 변경을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저희의 미들웨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요런 2가지 미들웨어를 저희가 꺼내서 써요. 그래서 요 미들웨어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드릴게요. 저희 리액트의 패스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인증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라우트가 시큐어 라우트이면은 인증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그냥 라우트라고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사용자가 인증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 버튼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고 이런 것들도 저희 SDK에 있는 오브젝트에 있는 뭐 프로퍼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이 됩니다. 실제 구현된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가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로컬 환경에서. 자, 제가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사실은 옥타에 로그인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옥타 쪽에 로그인을 물어보고 싱글 사인온이 돼서 로그인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지금 동작을 했죠. 지금 싱글 사인온이 구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었을 때 이 메시지나 프로파일이라는 탭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이 프로파일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D 토큰의 값을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해서 보여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ID 토큰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메시지라는 거는 사실 API를 호출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은 API를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API를 만약에 연결을 한다. 지금 서버 쪽에서 제가 서버를 켜가지고 API를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제 API가 로컬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요 액세스 토큰을 던져가지고 API가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API에서는 지금 이런 겁니다. 자, 이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이 어텐티케이션이 되어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호출한 거는 요 API/message라는 엔드포인트인데요. 요 엔드포인트에서 authentication required라는 미들웨어를 통해서 저희가 토큰을 확인하고 토큰이 있으면 밑에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는 뭐 옥타와 어스지로, 그러니까 제가 한 어스지로 관련해 가지고 요거 관련해서도 한 2시간 정도 이것만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는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복잡한 OAuth나 오픈아이디 커넥트 관련된 개념들에 대해서 옥타나 어스지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편리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OIDC 템플릿하고 어토라이제이션 서버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기하고 관련된 아까 사물 템플릿 보셨죠? 이 사물 템플릿과 유사한 방식으로 옥타에서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콜백 URL이라든지 뭐 이런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사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됐는데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질문하고 답변 이런 걸로 넘어갈게요. 자, 저희가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그럼 옥타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름을 MySPA4CNS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까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요 설정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여기 있죠. 이게 아까 환경 변수에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그랜트 타입은 어떤 플로우를 이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 URI를 어떤 식으로 사인인 리다이렉트 URI는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옥타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이냐 지금은 설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설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설정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API와 관련된 설정은 시큐리티의 API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 어토라이제이션 서버에 대한 구성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정한 거는 이 CNS 어스 서버라는 설정을 구현을 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콥이나 클레임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어차피 인증이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픈아이디라는 OIDC 스콥이 들어가 있고 그거와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PI의 스콥들, 그러니까 뭐 리드 메시지, 라이트 메시지, 혹은 뭐 딜리트 메시지 이런 스콥들을 지정해서 내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콥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 뭐 사용자의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요 클레임 쪽에다가
사용자 정보들을 구성하셔서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버가 어떤 클라이언트들, 아까 보셨던 그 CNS SPA 혹은 다른 클라이언트도 이 서버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는지, 그렇게 하지 않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들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토큰에 대한 내용들도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IDC나 OAuth 관련된 설정을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쉽고 빠르게 구현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로그인 버튼 딱 눌렀을 때 로그인이 딱 됐는데 뒤에서는 저기 보시는 저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흐름이 픽시라는 게 또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복잡한 컨셉이고, 그래서 코드가 갔다가 다시 리다이렉션 왔다가 서버로 갔다가 리소스 서버 갔다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 SDK가 굉장히 쉽게 빠르게 구현해 드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시기 위해서 진단 빼지 마시고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작년에 어스지로를 인수를 하면서 하나의 아이덴티티 플랫폼 위에 2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옥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내부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그러니까 SaaS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우리 내부에서 개발한 포탈이라든지 다른 내부용 어플리케이션들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은 옥타 쪽에 이제 SDK를 사용하셔가지고 이미 옥타를 쓰고 계시는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얻는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저희는 권장을 드리고요. 어스지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가 B2C를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혹은 SaaS 앱을 만드는 회사다. SaaS 앱이라거나 하는 거는 B2B2E, B2B2C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어스지로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좀 더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특정 비즈니스 케이스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장 사모님, 네. 우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편안하게 아주 인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 밑단에는 아주 이런 복잡한 이런 솔루션들이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편하고 안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궁금한 것도 많은데, 오늘 발표하신 이런 주제 발표들이 제가 아까 하기 전에 사모님하고 이렇게 의견 나누면서 이러한 오늘 내용들이 따로 별도로 옥타에서는 교육 과정으로도 한번 좀 하려고 계획을 한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은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또 우리 옥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보니까 그중에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킵할 수는 없어. 보통 AD를 완전하게 제거하고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원타임 원타임 ID 솔루션을 접근 지역 솔루션에 적용하고 사용자는 목적지 서버에 대한 ID 패스는 전혀 알 수 없고 이러한 통신이 되는 구조다. 이러한 구성도 연동이 가능한지, 유사하게 연동 구성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해 주셨네요. AD를 완전히 제거하고 대체가 가능한지는 그 고객사의 환경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 저희가 AD를 굉장히 간단한 답을 드리면 네. 저희가 AD를 완전히 대체하는 솔루션은 아닙니다. 예. 네. 온프레미스에서 AD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요. 이제 디바이스 디바이스 조인, 도메인 조인 같은 것들도 하고 서버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능을 완전히 다 1:1 매핑해 갖고 저희 쪽으로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1단계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계신 온프렘 솔루션이나 온프렘의 환경들은 AD에서 관리를 하시고, 클라우드 쪽에 이제 싱글 사인온이나 아이덴티티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들을 옥타를 적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러한 지금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AD 도메인 조인 같은 경우도 지금 MDM 솔루션으로 많이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VM웨어 워크스페이스 1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인튠이라든지 혹은 맥 쪽에는 뭐 젠프라는 솔루션도 있고 이런 솔루션들이 디바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또 A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좀 기반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져서 AD에 대한 디펜던시가 좀 낮아진 환경이면은 이제 옥타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AD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저희는 않아요. 예, 같이 쓰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원타임 관련된 부분은 되게 그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뭐 디테일한 리퀘어먼트를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구성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버 관리 솔루션이 어드밴스 서버 억세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옥타에서 인증을 받고 나면 원타임 토큰을 발급을 해요. 그래서 그 토큰을 가지고 SSH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근하도록 하고 그 토큰은 바로 익스파이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원타임 패스워드가 사용자한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임시 토큰이 발급이 되고 그 토큰이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에 사용되고 바로 버려지는 그런 구조인데 뭐 그런 식의 메커니즘도 필요에 따라서는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자, 많은 시스템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옥타와 같은 하나의 서비스에서 모두 처리해줘서 편리하겠지만 한 곳을 통해서 모든 인증인가 가능한 만큼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옥타는 어떻게 보장하고 있느냐? 아,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군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오케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저희가 그렇죠. 만약에 동작을 하지 않으면 연동돼 네.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아무것도 쓰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증이 네,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옥타는 기본적으로 SLA를 99.99%를 보장을 합니다. 이게 1년에 58분이거든요. 다운타임, 가능한 다운타임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8분 이내에서만 다운타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장을 하는데 실제 가용률은 그거보다 훨씬 높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보안 화이트 페이퍼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저희 아키텍처가 저희는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싱글 사인온 솔루션을 구현을 하시든지 저희와 같은 SLA를 가져가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다. 뭐 AWS에 올라가 있으니까 AWS 나가면 다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AWS 위에 올라가는 SaaS 솔루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아키텍처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동부와 서부,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동부와 서부가 완전히 이제 이중화가 되어 있고 각각의 이제 동부 서부 쪽에서도 뭐 어플리케이션단과 DB단 그리고 뭐 키 관리단 뭐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이중화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AWS가 S3 장애가 심하게 한번 난 적이 있고 KMS 장애가 심하게 난 적이 한번 있어요. 한 2005년도, 2008년도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난리가 났죠. 다 죽고 막 안 되고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몇 안 되는 서비스가 옥타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AWS가 전 세계적으로 장애 나면 저희도 대책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저희만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간헐적인 장애나 국지적인 장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이런 안정성에 대한 조처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다음 질문. LDAP에서 사용자에 대한 다단계 검증 방식은 어떻게 지원이 되며 이상행위 등 권한에 대한 탈취에 대한 검증과 이에 대한 차단 등 보안 지원 방식은 어떻게 지원되느냐? 예, 저희가 AD나 LDAP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은 음.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는 AD나 LDAP 쪽에 물어보는데 네.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옥타를 쓰시게 되면 저희가 그 위에다가 이제 2차 인증 수단을 쓰시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저희 옥타 베리파이라는 MFA를 쓰셔도 되고 네. 저희가 뭐 구글 어텐티케이터도 지원을 하고 뭐 듀오나 뭐 RSA, 뭐 유비키 뭐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2차 인증 수단을 AD, ID 패스워드 위에 얹기 위해서 옥타를 쓰시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예, 예. MFA 리퀘어먼트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만으로는 옥타를 쓰든 다른 어떤 솔루션을 쓰든 계정 보완을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2차 인증 수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바이오메트릭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이 디바이스들이 아직 지원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바이오메트릭에 대한 적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상행위 탐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헤이비어 디텍션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트레드 인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패턴들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인증 방식이 바뀌어요. 2차 인증 수단을 좀 더 강한 걸 물어본다든지 혹은 뭐 이제 알람을 울린다라든지 뭐 IP를 차단을 한다든지 뭐 이런 보안적인 고려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정관유식 옥타에 대한 보안 관점에서 안정성을 검증한 CC 인증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직 안타깝게도 그렇죠. 아직 국내에서 그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아직 저희가 이제 인원이 뭐 아까 7명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뭐 영업이나 뭐 기술 관련된 네네. 부분들이고 뭐 저도 내부적으로는 좀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뭐 법무나 뭐 HR이나 이런 쪽들이 좀 보강이 되고 한국에 대한 인증에 대한 부분도 대응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그 보안 인증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글로벌 표준으로 가름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CSA가 인증이 되면은 뭐 이제 국내에 어떤 인증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네. 맞춰드리는 부분들이 있고 뭐 저희를 이용해서 뭐 ISMS-P 인증 받으시는데 준비하시는 회사들도 꽤 많고 실제 인증 받으신 회사들도 꽤 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우리 장혁수 씨,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보안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하면 운영자 인건비까지 추가되어서 별도 비용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하드웨어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보안까지 강력하게 하려면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지 알고 싶다. 네, 그 보안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운영자 인건비가 추가된다라는 부분들은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운영비를 좀 절감해 주는 서비스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를 쓰시지 않으셨을 때는 IT 어드민이 각자의 어플리케이션에 가가지고 계정 관리를 다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어플리케이션이 한 3개, 4개 정도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이 사스를 쓰시다 보면은 이거 그러니까 뭐 메신저는 슬랙 쓰고 뭐 줌으로 화상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IT 어드민들이. 그렇죠. 근데 옥타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런 곳에 대한 뭐 계정 관리 자동화라든지 뭐 싱글 사인온이라든지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심지어 뭐 이제 패스워드 리셋 같은 것들도 저희가 굉장히 뭐 사용자가 이제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사실은 저희를 쓰시게 되면은 인건비는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옥타에 근무하기 전에 녹색기후기금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옥타를 도입을 하고 운영을 하고 그러면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50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옥타를 도입했을 때 한 50명 정도 됐고 네. 제가 나올 때쯤에 한 500명 넘게 인원이 이제 뭐 여전히 좀 작은 수준이지만 네. 한 10배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아이덴티티 관련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사스 어플리케이션 한 20개 정도 썼고 예.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한 10개 정도 돼요. 이거 다 옥타에서 연동해서 썼고요. 이거를 뭐 LDAP 연동을 하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으면은 아마 저희는 클라우드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그러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여줘요. 좀 저희는 이제 가트너 같은 데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 좋다 해서 샀는데 실제로 써보면은 평이 별로 안 좋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꽤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고객들 대상으로 평가를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어플리케이션들 중에 하나예요. 네. 운영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이 주셨는데 이제 AD니 특성상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는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옥타를 사용해서 이런 환경을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저희가 도메인 컨트롤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도메인 컨트롤러는 도메인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 근데 보통 이제 AD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도메인 컨트롤러를 최소한 2개를 놓고 쓰시죠. 네, 네. 2개를 놓고 쓰시는데 저희 AD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2개를 최소한 권장을 합니다. 얘네는 이제 그러니까 도메인 컨트롤러는 도메인 컨트롤러대로 동작을 하고 저희는 액티브 상태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가 만약에 나갔을 때는
자동으로 이제 다른 에이전트 쪽에서 통신을 이제 지속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 쪽 이종화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긴 합니다. 근데 AD의 동작 방식을 저희가 바꾸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질문이 뭐 몇 개 더 있지만은 뭐 시간 네. 관계상 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이 많아서 자세한 거는 이제 오늘 그 행사 이후에 또 따로 저희가 또 캐치해서 또 회신 아마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또 여러분이 고대하시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발표하신 내용을 뭐 충분히 한번 잘 이해했으면은 아마 충분히 풀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서는 인증을 위한 표준이다. 이번엔 좀 쉽게 했습니다. 예, 아니오만 둘 중에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5초 나갑니다. 자, 정답자는 예, 아니오를 바로 채팅창에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예스, 예스, 영, 이게 쉽게 낸다고 냈는데 이게 또,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또 다 따라서, 물론 이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뭐 조금 놀랐습니다. 네.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스는 인증을 위한 표준이다. 자, 상무님 어떤 건가요? 정답은 노입니다. 네. 왜 노죠? 오스는 인가를 위한 표준이죠. 인가를 위한 표준입니다, 여러분. 오스는 인가를 위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인증 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나요? 헷갈리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네네. 인가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명드릴 때 네. 오스는 인가, 그러니까 API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바라보는 표준이고, 오픈 아이디 커넥트가 이제 인증을 위한 표준이죠. 사용자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여러분, 오픈 아이디 커넥트랑 오스랑 약간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약간 비슷한 것 같았는데. 네, 실제로 오스를 인증을 위해서 많이 쓰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답 안 주셔도 됩니다. 다음 거부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쉽게 내신다고 했는데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크게 인생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이 덕분에 딱 각인이 됐습니다. 오스와 오픈 아이디 커넥터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나중에 저희가 정답자는 따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낙심 마시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SAM을, SAML, SAML이라고도 하죠. SAM을 연동 시에도 각 앱은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패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살짝. 네, 반드시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게 맞느냐, 예냐, 아니오냐.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시간 5초 나갑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정답 어떻게 보셨나요? 2번, no, yes, no, no. 네, 이제부터 좀 공부하신 분이 또 많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SAM을 연동 시에도 각 앱은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훈님,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노입니다. 노군요. 네. 부연 설명 좀 한번. SAML 표준 자체가 아까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사용자의 인증 자체를 다른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그 확인된 내용을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믿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과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사이에 트러스트 관계가 맺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자체에서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인증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그렇군요. 인증은 IDP 쪽에서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받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음. 뭐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꼭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보안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네, 패스워드를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아까 질문 중에 네. SSO를 쓰게 되면은 패스워드를 한 군데서 하고 네, 뭐 네. 다 로그인할 수 있으니까 좀 오히려 더 이제 한 군데가 뚫리면 이제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군데를 굉장히 강하게 보안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옥타에는 이런 기능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음. 싱글 사인온을 한다고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그냥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진 않아요. 저희 정책을 통해서 네.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옥타에 세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인증을 한 번 더 확인하든 혹은 2차 인증 수단을 한 번 더 확인하든 이런 설정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민감한 앱이다, 이런 애들은 들어갈 때마다 인증을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설정을 통해서 그렇게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 잘 아셨죠? 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옥타는 표준 기반의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자, 5초 나갑니다. 이건 저희의 그 발표 주제. 여러분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문제로. 네, 그냥 주는 생각이 겁니다, 됩니다. 여러분. 네, 네. 한번 또 보죠, 뭐 어떻게 또 나올지. 자, 여러분 정답 쓰셨습니까? 어디 보자. 옥타는 표준 기반의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냐? 회사다. 예, 아니요. 자, 정답 쓰셨습니까? 네, yes. 자, 뭡니까 도대체 옥타는 표준 기반의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네. 표준 기반의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죠. 그래서 그 저희를 도입하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옥타랑 다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벤더 디펜던시, 벤더한테 묶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계속 쓰시다 보면 저희를 계속 쓰시게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어차피 표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저희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나와서 그 음. 서비스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더라도 지금 구성된 걸 다 갈아 엎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설정들만 좀 그러니까 사물 IDP를 바라보는 방향을 옥타에서 다른 쪽으로 바라보게 한다든지, 오픈 아이디 커넥트에 아까 보셨던 이 환경 변수들을 변경해 주신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시더라도 표준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동작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기술을 가지고 고객을 올가매진 않습니다. 저희가 표준 기반 기술을 가지고 그 위에서 가장 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회사고, 그거를 평가를 해주셔서 계속 쓰셔도 되고 저희보다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편하게 옮겨가셔도 됩니다. 네, 방금 옥타를 써도 되는데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바꿔 타도 된다. 이렇게 우리 또 자신 있게 옥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옥타를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예죠. 자, 다음 문제. 옥타를 사용하면 SSO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 개수에 제약이 없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5초 드립니다. 이건 저희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왠지 제가 이 문제를 만약에 저게 정답이 다른 거면은 내지를 않았겠죠. 그래요? 교과서 밖의 문제를 살짝 내신 것 같은데.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맞습니다. 네.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옥타를 사용하면 SSO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 개수에 제약이 없다. 자, 정답 아셨나요? 자, yes. 네, 거기 다 yes를 하셨네요. 상무님, 뭔가 이거 옥타를 사용하면 SSO 연동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약이 없습니다. yes가 없군요. 맞죠? 없다. 없습니다. yes가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만큼 연동하시면 됩니다. 쓰시는 어플리케이션만큼 연동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어느 날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썼다가 지금 니즈가 맞지 않아가지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써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때마다 연동을 하시느라 새로 프로젝트 만들고 그렇죠. 기간 잡고 구축 사업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설정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연동하시면 되고 연동하시는 테스트도 해보셔도 되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저희는 연동에 어플리케이션 연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네, 상당히 그 옥타 솔루션이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는 그런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쌈을 OIDC 연동을 구현하려면 앱 하나 연동할 때마다 옥타 엔지니어와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 예, 아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실 방금 전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죠. 아이고 그렇군요. 여러분 정답이 나갔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초 드립니다. 네. 정답 어떻게 잘 아셨나요? 아유, 여기 보니까 문제에서 자꾸 틀리신 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고심하셨는데 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도입하셔도 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 상무님, 그 사물 OIDC 연동을 구현하려면 앱 하나 연동할 때마다 뭐 이거 엔지니어랑 뭐 이걸 뭐 자꾸 네. 뭐 협의하고 뭐 이렇게 네. 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군요. 네. 말씀하셨죠? 노입니다. 예, 노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좋은 점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준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뭐 이걸 뭘 분석을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API의 그 프로토콜을 맞춰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저희도 특정한 이제 좀 복잡한 구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좀 복잡해지고 이런 구현을 하게 되면은 저희도 프로페셔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키텍처 잡아주고, 뭐 기존에 있는 뭐 온프렘 환경에 뭐 온프렘 SSO가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복잡한 얘기를 할 때는 저희도 네. 이제 뭐 좀 프로서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물이나 오픈아이디 커넥트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연동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한 20개 정도 연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군요. 옥타에 굉장히 사랑받는 고객이었습니다. 왜냐면 SE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냥 제가 가가지고 매뉴얼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연동해가지고 그냥 끝내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옥타는 저를 굉장히 좋아했었죠. 네. 옥타를 도입하는 고객은 정말 이게 신경 안 쓰겠어요. 이렇게 막 골치 아픈 일도 없고 그냥 표준대로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좀 다녀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근데 반면에 우리는 이제 파트너나 이런 쪽을 통해서 다 이거를 알아서 그냥 다 해줬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 그렇지.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저희가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파트너사들도 파트너사 엔지니어들이 이런 것들 많이 연동해본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막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고 남한테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이 안 들기 위해서 옥타는 편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해를 해주시면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발표와 이제 퀴즈 또 질문 정답도 알려주시고 재밌었는데, 자, 오늘 이렇게 방금 5개 문제를 다 맞추신 분 정답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정답자 정호성님, 서준용님, 이현우님, 송채연님, 손다니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분께는 덥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옥타와 함께 그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위한 표준 기반의 인증 인가.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인증과 인가.
인증인가 연동 및 구형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금일 발표는 뭐 한국 저희 인터넷진흥협회 홈페이지와 또 그 커뮤니티 그 메뉴에 그 자료실에 있으면 저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즐겁게 우리 상무님께서 이렇게 발표해 주신 영상은 또 저희 키스파 TV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들어가시게 되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장희재 상무님과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상무님 끝까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끝까지 좀 시간이 조금 지연됐지만은 즐거운 시간이 됐으리라 믿고요. 무더위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